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여행 전문가 박종수입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린 우리 시니어분들이 여름에 가면 좋은 국내 여행지 베스트 10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가을에 가면 특히 좋은 여행지 10곳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9월과 10월 하늘은 높아지고 공기는 선선해지죠. 어디를 가야 제대로 된 가을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되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찾고 후기도 좋고 이동이 부담스럽지 않은 곳 중심으로 골랐고요. 한두 곳은 덜 알려졌지만 가을에 빛나는 이색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각 여행지 팁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행지부터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라북도 내장산 국립공원입니다. 가을 단풍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산 전체가 붉고 노랗게 물드는 시기가 압권이죠. 내장사와 우화정은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액자 사진처럼 나옵니다. 혹시 등산할 계획이시라면 여러 가지 탐방 코스가 있는데 미리 알아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짧게 소개해드리면 비교적 쉬운 전망대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오르막이 부담되시면 공원 셔틀과 케이블을 적절히 이용해 동선을 짧게 잡으세요. 전날 정읍 시내 숙소에서 1박 후 아침 일찍 올라가면 한결 한적합니다. 그리고 내장산 단풍터널 가을에 꼭 한번 가보세요. 일주문에서 내장사로 이어지는 길 위로 단풍이 아치처럼 덮여서 정말 터널 같습니다. 탐방 안내소, 금선교, 우화정 호수 순서로 살짝 보고 일주문을 통과하면 붉은 캐노피가 시작됩니다. 길이 평탄하고 벤치 화장실도 있어 시니어분들도 한 2시간 정도면 천천히 넉넉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가장 예쁠 때는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중순이고 주말 한낮은 붐비니 평일 오전을 추천합니다. 성수기엔 외곽 주차 후 셔틀 운행이 있으니 방문 전 공지 한 번만 확인하시고요. 젖은 낙엽에 미끄러울 수 있으니 미끄럼 방지 운동화와 가벼운 바람막이를 챙기세요. 사진은 우화정의 물 반영샷, 터널에선 위쪽 캐노피만 살짝 올려 담으면 사람 많은 시간대에도 깔끔하게 나옵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내장산의 깊은 가을색을 한 장면씩 담아보세요. 점심은 따끈한 국밥이나 비빔밥으로 든든히 드시고 단풍빵 같은 지역 간식도 가볍게 챙겨보세요. 시외 버스터미널이나 고속철도 정읍역에서 공원 방향 버스로 이동하면 편합니다. 두 번째는 강원도 설악산 국립공원입니다. 강원도의 설악산 국립공원은 풍경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에 오르면 겹겹이 펼쳐지는 능선과 단풍띠가 파노라마처럼 이어집니다. 굳이 멀리 걷지 않아도 초입 구간만 천천히 걸어도 가을 정취가 충분합니다. 바람이 세고 기온차가 큰 편이니 겉옷은 바람막이와 따뜻한 이너를 함께 챙기세요. 하산 후에는 속초항 인근에서 회나 오징어 요리를 가볍게 즐기시고 영랑호 산책로까지 이어가면 무릎에 무리 없는 하루 코스가 완성됩니다. 시외 버스터미널에서 설악산 입구행 시내버스가 자주 있어 이동도 수월합니다. 세 번째는 가을 감성을 한가득 담고 싶은 분들께 강원 가평의 남이섬을 권합니다. 이용 방법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가용으로 가실 경우 내비에 남이섬 선착장 입력하시고 출발하시면 되고 주차비는 최소 12시간 이용 기준 6,000원입니다. 부담 없는 비용 같습니다. 서울 직행 셔틀 버스도 있습니다. 홍대 입구 명동, 동대문 하루 1회 출발하는 직행 셔틀입니다. 사전 예약은 필수라고 합니다. 입장권은 섬 입장권과 왕복 페일이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반은 16,000원이고 만 70세 이상 되는 어르신분들은 할인도 해주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행이 시작되죠. 은행나무 길과 메타세코이아 길은 특히 사진 맛이 좋습니다. 섬 안은 자갈길 흙길이 섞여 있으니 바닥이 편한 운동화를 꼭 신으시고 벤치가 많아 쉬엄쉬엄 다니기 좋습니다. 남이섬 주변에 갈만한 곳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가평의 대표 힐링 명소 아침 고요 수목원입니다. 이곳은 이름처럼 아침의 고요함을 주제로 꾸민 정원이에요. 넓은 숲길과 정원이 이어져 있어
천천히 걷기만 해도 마음이 맑아지는 곳이죠. 봄엔 철쭉 튤립, 여름엔 수국, 가을엔 단풍과 억새, 겨울엔 빛의 축제로 사계절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특히 가을에는 단풍 색감이 깊어져 사진 찍기 정말 좋습니다. 팁 하나 드리면 평일 오전 방문이 가장 한적합니다. 주차 후 입구 가까운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시작하면 동선이 여유롭고요. 산책을 마친 뒤에는 인근 남이섬 제빵 닭갈비 같은 가평 춘천 맛집으로 코스를 이어가면 하루가 알차게 채워집니다. 손주들과 함께 오면 추억 만들기에도 그만이죠. 몸과 마음을 들여놓기 좋은 가을 힐링지, 남이섬과 아침 고요수 목원에서 한 템포 쉬어가세요. 네 번째는 경상북도 경주의 불국사와 대릉원 일대는 고요한 가을의 정수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불국사 단풍은 사찰의 고즈넉함을 배가시키고 대릉원의 은은한 노랑빛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남산 산책로는 완만해 천천히 걸으며 마애불 군상을 만나는 재미가 있습니다. 보행이 불편하시면 시내버스로 각 지점을 나눠 이동하시고 황리단길에서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쉬어가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덜합니다. 고속철도 신경지역에서 시내버스 환승으로 접근이 가능해 교통도 편합니다. 다섯 번째는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이곳은 시간이 잠시 느려지는 곳입니다. 전통 가옥 사이로 단풍이 물들면 한 폭의 그림 같죠. 하회마을은 낙동강이 마을을 병풍처럼 감싸도는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 한옥마을입니다. 가을이면 고택 담장 위로 단풍과 갓잎이 물들어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풍경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동서는 입구, 고택 골목 산책, 종가 서당 주변, 하회탈 박물관 관람 정도로 60에서 90분이면 충분하고 길이 대체로 평탄해 시니어분들도 천천히 걷기 좋습니다. 무릎이 괜찮으시면 강을 건너 부용대 전망 포인트에서 마을 전경을 내려다보는 코스도 강력 추천합니다. 가까운 병산서원까지 이어보면 고즈넉한 가을 정취가 완성됩니다. 팁을 드리면 평일 오전이 가장 한적하고 사진도 잘 나옵니다. 비온 뒤엔 흙길이 미끄러우니 미끄럼 방지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마무리는 안동의 찜닭, 간고등어, 헛제사밥으로 든든하게 드시면 전통과 가을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어르신 맞춤 힐링 코스입니다. 중앙선 일반 열차로 안동역에 내려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되니 자가용이 없어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한옥체험 숙소에서 1박하면 밤 공기와 별빛까지 선물로 따라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여행지인 전주 한옥마을은 골목마다 가을빛이 스며드는 도시형 여행지입니다. 한옥 지붕선 위로 내려앉은 단풍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자연스레 보폭도 느려지죠. 점심시간대는 인파가 많으니 오전 산책 후 이른 점심, 오후에는 전통 찻집에서 쉬었다가 한옥 숙소로 이동하는 동선을 추천합니다. 전주역과 고속시외 버스터미널 모두 접근성이 좋아 대중교통 여행에 유리하고 비가 온 뒤 젖은 돌길은 미끄럽기 쉬우니 발걸음을 조심하세요. 비빔밥, 콩나물 국밥 같은 지역 음식은 소화 부담도 적어 시니어에게 좋습니다. 풍년제과의 초코파이도 유명하니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서울의 창덕궁 후원은 예약제라 더 고즈넉한 가을을 만나기 좋습니다. 비밀정원 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단풍과 정자가 어우러진 풍경이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바닥이 고르지 않은 구간이 있어 편한 신발과 얇은 무릎 보조대를 챙겨보세요. 관람을 마치고 인사동 삼청동으로 이동해 전통차와 한과를 즐기거나 북촌 돌담길을 따라 짧은 산책을 더하면 도시 한복판에서도 깊은 가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국역 인근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해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도심 산책을 선호하신다면 남산공원과 남산타워를 추천합니다. 순환버스와 케이블, 완만한 산책로가 잘 연결돼 있어 체력 부담이 적습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가을은 언제 와도 감탄이 나오고 남산골 한옥마을까지 이어가면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주말 오후에는 인파가 많아 오전 방문을 권하고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목을 감쌀 수 있는 가벼운 스카프를 준비하세요. 명동과 충무로 일대에는 식당 카페가 많아 취향대로 골라 즐기시면 됩니다. 이제 이색지로 가볼까요?
전남 순천의 순천만 국가정원과 갈대밭은 가을에 특히 빛이 납니다. 넓은 정원과 수변 산책로, 황금빛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이 참 평화롭습니다. 동선이 평지 위주라 무릎 부담이 적고 전동 카트나 관람 열차를 적절히 활용하면 긴 동선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어요. 순천만은 바다와 강이 만나는 넓은 갯벌과 황금빛 갈대군락으로 유명합니다. 10월 말부터 11월, 햇빛이 낮게 비치는 오후가 되면 갈대수가 반짝이고 물길이 굽이치는 갯골과 어우러져 그림 같은 노을을 보여줍니다. 동선은 습지, 탐방 안내소 갈대밭 나무데크 순환로 위주로 잡으면 평지라 시니어도 무리 없이 60에서 90분 산책이 가능합니다. 무릎에 여유가 있으시면 전망 포인트까지 천천히 올라가 순천만과 갈대밭 전경을 내려다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현장 팁을 드리면 바닷바람이 생각보다 차가우니 바람막이 모자를 챙기고 비 온 뒤 데크가 미끄러울 수 있어 미끄럼 방지 운동화를 신으세요. 평일 오후 해질녘이 가장 한적하고 사진도 잘 나옵니다. 일정에 여유가 있으면 인근 순천만 국가정원과 이어서 보시면 정원 산책과 갈대 노을까지 하루 힐링 코스가 깔끔하게 완성됩니다. 순천역에서 정원까지 시내버스가 잘 연결되고 인근 나간 읍성까지 하루 더 묵으며 전통 가옥과 들녘의 가을 이어서 즐기는 일정도 좋습니다. 꼬막 정식, 장어구이 같은 지역 먹거리도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여행지는 청남대입니다. 충북 청주의 청남대는 덜 알려졌지만 가을에 특히 추천하는 곳입니다. 청남대는 대청 호반에 자리한 옛 대통령 별장으로 지금은 시민에게 개방된 정원 산책 명소입니다. 잔잔한 호수와 너른 잔디, 잘 가꿔진 수목원 길을 따라 걷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부에는 대통령 관련 전시와 포토스폿이 있고 가을엔 은행나무 단풍이 곱게 물들어 사진 맛이 좋아요. 추천 동선은 60에서 90분 코스이고 정문 호반 산책로 정원 은행나무길 본관 주변 전시 관람 전망 잔디광장입니다. 길이 완만하고 벤치 화장실이 분산돼 있어 시니어분들도 쉬엄쉬엄 즐기기 좋습니다. 여행지 팁은 호수바람이 선선하니 얇은 바람막이를 챙기고 비 온 뒤엔 흙길이 미끄러울 수 있어 미끄럼 방지 운동화를 추천해요. 평일 오전이 가장 한적합니다. 일정에 여유가 있으면 대청호 드라이브나 상당산성과 묶어 하루 코스로 다녀오시면 딱 좋습니다. 넓은 호반과 산책로, 단풍길이 차분하게 이어져 시니어 분들이 여유롭게 걷기 좋습니다. 전시관과 전망 데크에서 호수산 능선을 함께 바라보면 마음이 탁 트이죠. 주차장에서부터 관람차를 활용해 이동 동선을 줄일 수 있고 청주 시내 숙소에서 1박 후 천천히 둘러보면 피로가 덜합니다. 지역 특산물로는 떡갈비나 생고기 무침 등 담백한 메뉴가 많아 식사 선택 폭도 넓습니다. 시외 버스터미널에서 호수 방면 버스로 갈아타면 접근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10곳은 가을에 찾아가면 누구나 만족도가 높은 곳들이고 긴 코스 없이도 충분히 가을의 중심을 걸을 수 있는 곳들입니다. 여행 팁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신발은 바닥 마찰이 좋은 편한 운동화. 둘째, 아침 저녁 기온차에 대비한 겉옷. 셋째, 물과 간단한 간식, 그리고 휴식을 자주.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이동은 평일 오전대가 훨씬 여유롭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곳 중 가본 곳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올 가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생기셨나요?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이라도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그게 바로 행복한 여행입니다. 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가을에 꼭 가고 싶은 곳 한 군데씩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식 톡톡의 여행 친구 박종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